이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 혜원 신윤복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풍속화입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은 의복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특히 모자는 실내에서 쓸 정도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전통 모자가 요즘 다시 각광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킹덤을 통해 한국의 전통 모자를 처음 본 외국인들은 오마이갓을 외치며 열광하였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이 모자들을 판매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전통 모자의 숨은 매력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전통 모자, 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신라 이평백화 피무 모자. 고구려 감신총 벽화에 등장하는 모자를 쓴 인물이 사냥하는 모습. 그리고 원성왕이 꿈에서 흰 갓을 썼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갓은 삼국시대부터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갓은 개화기인 1894년 단발령으로 중절모가 정착할 때까지 1500년 이상 남성들이 사용한 장신구입니다. 초기의 갓은 모양이 제각각이었지만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모자 부분과 챙의 구분이 희미한 박립이라는 형태로 틀이 잡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챙이 생기면서 패랭이와 초립이 되었고, 지프로 만들던 패랭이와 초립을 말총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흔히 갓이라고 부르는 흑립이 탄생한 것이죠. 고려 공민왕 6년인 1357년에는 문무백관에게 갓을 쓰도록 해서 갓이 신분이나 관직을 나타내는 사회적 표시가 됐습니다. 이후 조선 초에 이르러 궁궐에 출입하는 관리는 모두 갓차림으로 다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임금이 있었습니다. 1417년 12월 20일 조선 태종임금은 조로에 비나 눈 오는 날이 아닌데도 대소관리가 갓을 쓰고 있어 불편하다. 임금인 나도 차양 없는 모자를 쓰는데 너희 신하들이 감히 그런 걸 쓰고 다니느냐? 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태종임금은 갓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서 있는 신하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 후 조정에서는 사무만 쓰게 했어요. 전통 혼례 때 신랑이 쓰는 모자가 바로 사무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내내 갓 모양은 다 똑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세기 성종 때의 갓은 모자 부분이 둥글어 스님 모자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산군 때에 들어서 모자 부분에 모서리가 생겨 비로소 흑립의 모양이 갖추어졌습니다. 이후 갓은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종 말기에 이르면 영국 신사들이 쓰는 토패처럼 무척 높은 갓이 유행하였고, 순조 말기엔 양 어깨는 물론 앉은 사람을 완전히 덮을 만큼 양태가 넓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갓을 쓴 사람이 문을 통과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는 문헌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흥선대원군이 사치를 금한다는 명목하에 대대적으로 의복에 대한 축소를 지시하였고, 갓은 사진처럼 엄청나게 작아져 버렸어요. 초립은 조선시대 남성들이 쓰던 갓으로 왕골 지푸라기, 풀이나 대오리를 엮어 만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쓰고 다니던 모자였어요. 특히 관례를 치른 어린아이들이 자주 쓰고 다녔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고 초립동이라고 불렀죠. 신윤복의 풍속도에서도 흑립을 쓴 양반들 사이에서 초립동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패랭이는 원래 일반 남성들이 폭넓게 사용하였으나 고급 관모들이 연이어 출연하자 더는 쓰지 않고 신분이 낮은 천민이나 양민들만 쓰게 되었어요. 보부상들은 목화송이로 장식을 하기도 했고, 역졸들은 까맣게 칠하고 다녔습니다. 패랭이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홍길동이 있겠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갓의 본래 이름은 흑립입니다. 흑립은 거물흑의 삭간립으로 글자 뜻 그대로 검은색의 갓을 뜻합니다. 흑립은 패랭이와 초립의 단계를 지나 정립된 모자로
사대부들이 쓰던 신분제를 상징하던 모자였습니다. 상투튼 망건에 흙립을 쓰는데 외출할 때나 의례, 행사 등 의관을 갖추어야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립은 조선시대 문무 당상관이 착용한 붉은색의 갓으로 주사립 혹은 자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주립은 문관이나 무관이 왕의 행차를 수행할 때,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될 때, 국난을 당하였을 때 착용하였습니다. 또 무당들이 무관의 위험으로 잡기를 물리치고 사기를 도두고자 무관 복색을 하고 주립을 착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고위 무관들이 쓰던 전립과 풍속놀이에서 썼던 상모도 갓의 일종입니다. 갓의 위기는 1895년 상투를 자르도록 하는 단발령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갓은 상투를 튼 머리에 쓰는 모자였기 때문이죠. 간혹 상투 없이 갓만 쓰는 일명 맹갓쟁이도 없지 않았지만 새로운 헤어스타일에는 아무래도 흰식 모자가 어울렸던 것입니다. 갓 쓰고 자전거 탄다는 속담처럼 이제 갓은 새 모물과는 걸맞지 않은 낡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갓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고유의 멋이 담긴 전통 문화이자 한국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 오랜 시간 조상들의 필수품으로 사랑받았고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우리의 전통모자 갓. 우리가 좀 더 아끼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